네, 정치하는 언니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박수빈 민주당 서울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방선거 오늘로 딱 30일 남았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민주당이 아무튼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방선거 재보선.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체적인 전망부터 여쭤야 되는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여론조사 잘 나오고 있잖아요. 지역별로. 그래서 이대로만 무난하게 가면 그래도 이재명의 국정 높은 지지도와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국민 여론과 그리고 국민의힘은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 유권자들의 예. 그런 판단에 의해서 2018년 그러니까 항상 비교를 많이 하는데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끝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좋은 그런 행정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정말 부울경이든 여러 어려운 보수 집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 서울시만 하더라도요. 또 이제 오세훈 후보와 정원호 후보 지금 격차는 꽤 크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의 샤이 보수들, 중도층 이 표심들이 어디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를 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화이팅!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선거 30일 전에도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떠오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승리하는 그 분위기면 상대 진영에서 결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켜봐야 돼요, 마지막까지. 선거 큰 그림을 움직이는 게 소위 공중전인데 이게 명분 싸움이거든요. 근데 대통령한테 힘을 실기 위해서 여당을 지지할 거냐 아니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에 힘을 실어줄 거냐 이런 문제긴 하지만 막상 선거는 또 지역구라는 또 지역적 한계가 처지기 때문에 큰 틀에서야 명분이지만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은근히 선거 막판에 좀 좌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당 후보가 큰 명분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아마 고려의 첫 번째 요소가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 안에서 친근함의 요소랄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손닿지 않는 많은 지역 주민들의 바닥 민심을 타고 결국엔 투표를 하러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될 텐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특히 보수적인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이 국민의힘 세력에게 굉장히 실망한 보수 지지자들이 결집을 과연 해서 투표를 하러 갈 것이냐. 아니면은 요번에는 찍어봤자 뭐 좀 재미도 없고 기운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안 하게 될 것이냐. 약간 그런 마음의 변동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진영이 투표소로 그 이제 지지자들을 이끄느냐, 요거는 늘 이제 선거 판도를 가르는 주요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 지선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기도 하고요. 이번에 근데 미니 총선급의 보궐선거랑 같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궐선거에 나오는 국회의원 후보들 그리고 그 지역의 지자체장 선거 후보들 이분들이 얼마나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물결을 만들어 가느냐 이 흐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의 공천 그리고 유세가 매우 중요한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빠르가락거리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 뭐 이제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복병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첫 번째 전국 선거이기도 하고 네. 지선이 이겨서 이제 지자체에서 일하시는 일꾼들이 우리 진영이면 정부가 더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특히 대통령이 강조하고 계시는 손에 잡히는 어떤 민생을 해결하는 건 정말 지방 정부가 해야 되거든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또 지방 정부를 거의 다 국민의힘이 싹쓸이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폐해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윤석열 정부가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같은 약자들에 대한 그 복지나 이런 예산을 굉장히 크게 삭감을 했는데 지방 정부들이 소위 매칭 투자라고 해서 정부가 정하는 비율에 맞춰서 돈을 갖다 이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럴 때 조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민주당 정권의 지방 정부들은 스스로의 예산을 들여서 그 복지를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완충을 만들어 왔다면 결을 맞춰서 했던 대표적인 오세훈 같은 시장들은 윤석열이 복지를 줄이니까 우리도 복지를 줄였다. 이러면서 서울시에 많은 복지 예산을 삭감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렇죠. 잘못된 결을 맞춰왔거든요. 그 비슷하게 좀 반대로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 우리 시민들의 아주 일상생활까지 파고들려면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가 전부 한 목소리로 돼서 예. 이 단결을 해야지
끝까지 아주 예. 미세한 부분까지 정권의 아하. 어떤 온기가 닿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쏙쏙 들어옵니다.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하다. 결론. 지역별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예. 텐데 충청입니다. 충청인 사실 충청 지역이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아빠가 충청도 출신인데 예.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 지금 이제 여론조사 상으로는 사실 이제 민주당이 잘 나오고 있나요? 지금은 그런 것 같은데. 잘 나오고 있죠. 예, 지금은. 근데 신용환 대 김영환 대결입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결과를? 지금 뭐 여론조사 잘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국에 다 이게 국정 지지도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우리가 5극 3특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그리고 특별법 만들어서 회계를 더 부양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조랑 맞춰가다 보면은 지방선거도 아무래도 민주당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런 충청도 같은 경우에도 뭐 모든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게 충청도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뭐 김영환 지사는 현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역의 프리미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현역일 때 제대로 못한 것들에 대한 심판이자 사실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도 거의 기사회생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김영환 지사의 뭔가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용환 후보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이 두 분이 청주고 그리고 연세대 선후배더라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까지만 해도 오. 윤석열 선거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재명을 뺐죠. 이재명 대표 시절에. 예, 네, 이재명 대표적인. 픽. 그래서 윤석열 인수위 들어갔더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신용환 후보가 사실은 여러 방송 출연하면서 그때 맞아요. 윤석열의 문제점과 비리와 김건희와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 제보 많이 하면서 사실은 민주진영에서도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한번 도정해보면 좋겠네 뭐 이런 생각들이 더 올라오지 않았냐 해서 이재명의 사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잘 되는 그렇죠. 충청도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치 하에서는 지금의 신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지선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열심히 겸손하게 하면 또 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또 저는 좀 주목하는 게 김영환 뭐 국민 후보든 김태흠 지사든 재선에 도전하는 도지사거든요. 그 예. 얘기는 뭐냐면은 윤석열 정권의 힘을 빌어가지고 바람을 타고 당선된 인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충청도는 이제 스윙 보터층이기도 하지만 또한 또 여당의 힘을 실어주는 또 경향이 있어 왔기 때문에 여당의 힘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있어서 그 두 분이 저번에 당선이 됐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말씀대로 김영환이든 뭐 신용환이든 내 이력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고 좀 더 젊은 후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 이번에는 그러면은 여당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후보들의 힘을 실어주면 충청도에 좀 더 좋은 어떤 정책들이 또 더 좋은 어떤 지원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충청도민들께서 하지 그렇군요. 않을까. 예, 충북은 이렇고 충남은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 박수현 후보 민주당, 국민의힘 김태은 후보. 김태흠 후보가 앞서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충남도 괜찮긴 한데요. 지금으로서는 괜찮긴 한데 김태흠 이 지사가 사실 현역 때 별로 그렇게 이슈가 없었어요. 조용히 그냥 사실 지자체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막 이렇게 지금은 이번에 내란 심판 그리고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 심판에 있어서 김태흠 지사는 조금 상대적으로 조용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비판 지점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덜하다는 부분이 있고 박수현 의원이 사실은 뭐 경선부터 해가지고 여러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내갖고 경선 후보로 확정이 최종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워낙에 뭐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그리고 당 대변인으로서의 민주당을 대변했고 그러면서 박수현 후보가 워낙은 합리적인 인사 그러면서도 중도적이고 포용적인 예. 이미지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뭔가 해결사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충남에서의 신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충남도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김태흠 지사가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정진석 의원이 또 보궐선거로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면서 우리가 윤 어게인과 결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세게 그런 메시지를 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한 게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충남 지역을 한 게 있어요. 이게 KBS 대전 방송 총국인데, 박수현 후보가 44%, 김태흠 후보가 23%예요.
21%포인트나 차이가 나네. 예. 그러니까 차이가 박수현 나네요.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네요. 예.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요. 이제 갈수록 이제 보수가 나름의 샤이 보수들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오느냐, 예. 그리고 정말 뭐 투표를 참여하느냐 이런 것들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충청도도 지금은 나쁘지 않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지만 항상 현역 프리미엄의 조직 선거가 어떻게 동원되느냐에 따라서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충북, 충남 긴장은 끈을 해야 놓지 된다. 말자. 예.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여론조사는 KBS 대전 방송총국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충남은 26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이 됐고요. 무선 전화, 가상번호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북도지사 선거도 요동을 치고 있는데 지금 김관영 현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아예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이거 상당히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여러 의혹 문제로 긴급 제명된 상태죠. 김관영 지사가 지금 현역 지사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정확히 의사를 표명했고 조직들 단속도 이제 들어갔다. 뭐 이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좀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전북이든 전남이든 이 선거는 그 민주당과 교회당 내지는 제대로 된 어떤 대응할 만한 세력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무소속이 야당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예. 지금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올 때 과연 이 본인의 네임밸류로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오히려. 되고요. 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 선거에 뛰어들 것인가도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좀 긴장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뭐 갈등으로 비춰질 만한 그 부분들을 잘 봉합해 오면서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상황인데 호남에서 이런 어떤 다른 결의 갈등이 표출될 경우에 이것들이 전체적인 호남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지는 예.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시각으로 선거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도지사 선거는 민주진영 쪽으로, 그죠? 진보진영 쪽으로 좀 더 유리한 선거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진보진영 쪽의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으면 좀 호남이 걱정되기는 해요. 계속 뭐 돈봉투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광역 말고도 기초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공천에서의 비리들이 좀 뭐 내부에서 이렇게 폭로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이 워낙에 중요하기도 한데 왜냐면은 결국에는 뭐 공천이 당선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민주당에서의 더 복잡한 내부의 그런 속성이 있고 지금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국민들 기억하실 텐데 청년위원장 간담회에서 돈봉투 주는 것 때문에 CCTV에 다 보고가 되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 곧바로 그래서 당에서 이런 부분에 공천 배제를 한 것인데 4일에 경찰 출석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6일 또는 7일 날 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뭐 여러 그런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출마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3자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일부에 이제 민주당 표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김관영 지사의 그런 본인의 그런 세를 몰아서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윤중병 의원도 이러면 전북도민들 가슴에 대못 박는 거다. 갈라치기 하는 거다. 결국에 나오면은 반청 구도로 나오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분열되는 모습 보이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도 냈거든요.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김관영 후보 측으로 안호영 의원이 연대를 할 수도 있다. 같이 경선을 치렀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호영 의원이 좀 정확하게 나는 그럴 생각이 없고 좀 그렇습니까? 곤란하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기사를 제가 보도를 봤거든요. 처음엔 저도 어쨌든 이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단식도 하고 하셨었기 때문에 혹시나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오면 그쪽으로 조금 마음을 기울진 않으실까라는 좀 우려 섞인 눈으로 봤었는데요. 실제로는 본인은 오히려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에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예, 있어서요. 특히 어쨌든 이번에 후보로 선정된 이 이원택 맞죠? 이원택 후보. 예, 이원택 후보입니다. 네, 이원택 후보 예. 측에서 어느 정도 봉합하는 과정으로 아하. 진행이 되고 예.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정리가 잘 돼야겠죠.
좀 다행인 건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는 단수 공천된 후보가 양정무 전 전주갑 당협위원장인데 이 인물 윤어게인 인물입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 참여하고 한덕수 대선 출마 때 이제 대선 출마를 촉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이고. 전북에서 선택을 받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무튼 이제 진보 진영에서 약간 이런 구도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좀 지향할 수 있도록 의견이 좀 모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대표가 오늘 부산으로 간대요. 하정우와 함께, 하정우 전 수석과 함께 유세를 펼치는데, 자, 하정우 전 수석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이고 나서 이제 부산에 가서 악수 한번 잘못했다가 그렇죠. 네. 아주 된통 당했는데 약간 이게 스타일이 좀 많이 변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요. 이미 가갖고 사진이 준비된 지금 게 있을까요, 예, 이거는? 현장 도는 예? 사진들 기사들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깔끔해졌어요. 아, 그리고 그래요? 예, 조금 더 정치인 어머, 같아요. 어머. 머리를 넘겼어요. 어머, 이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갖고 뭔가 수석의 이미지보다는 예, 이제 현장에서 208로 됐네? 예, 후보 정치인의 이미지로 좀 변신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또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악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올라오는 거는요. 그 90도 인사하는 거. 유치원생 뭐 이런 어린이들한테도 90도 90도로. 인사를 하는 사진들이 올라오고 네.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게 정치 유입될 때 초보로서의 제대로 된 잘하네. 예, 학습을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지금 시장 다니면서 지금 또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네. 정청래 당대표랑 같이 한우산 쓰면서 나는 민주당에서 정말 픽되고 청와대에서 그런 수석으로서 역할을 했던 그런 부산에 돌아온 뭔가 금이 환영의 후보 이런 네. 이미지를 계속해서 지역을 알리면서 유세를 하다 보면 또 붐업이 되고 그러면서 또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정우가 잘 돼야 전재수도 잘 되고 전재수가 잘 돼야 하정우도 잘 된다. 이거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디 북갑에서의 전재수의 재수 왔나 이 이미지를 하정우가 다 흡수해서 정말 안정적인 그 지지율로 올라가면서 네. 한동훈 박민식 이슈를 그냥 흡수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작진 가능하면 좀 다른 사진도 많이 좀 올려주세요. 지금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정우 수석 전 수석의 페이스북 보면은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90도로 약간 유치원생인 듯 보이는 아이에게 90도 인사하는 사진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준비된 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찾고 있다고 하네요. 보여드릴게요. 네, 아니 제가 사실은 네. 하정우 전 수석을 보면 굉장히 동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줄 알았는데 나이는 더 많으시긴 한데 정치 입문은 아무튼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갑니다. 근데 사실 처음 이제 정치 입문하게 되면 여러 말들을 듣고 이런 논란들이 나와서 이제 진짜 약간 두들겨 맞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성장통이 좀 필요하죠. 근데 네. 지금 선거가 30일 남았잖아요. 두들겨 맞다 보면 당선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뭐 예방 백신 제대로 맞았고요. 네.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30일이 네. 엄청난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날 출렁일 텐데 지금 이렇게 보도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벌써 와 정말 전화회복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진 이렇게 네. 또 다양하게 올리는 걸로 봐서는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모드를 바꿔서 정치 모드로 가고 있는 그런 듯한 이게 모습들. 또 처음부터 너무 오, 노련하게 예. 잘했으면은 사람들이 아우 저거 또 쇼한다고 또 욕을 했을 텐데 오. 국민의힘이 뭐든지 트집 잡아서 욕을 하려고 지금 덤비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악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고 하니까 악수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잘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요 근골격계 허리 통증이 와요. 정말로 그래서 저녁에 아픕니다. 집에 자기 전에 그 진통제랑 먹고 예. 잘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악수를 그 사람들한테 지침을 내서 손 꽉 잡지 말아달라고 하도 손목이 악수를 많이 아픕니다. 하니까 예. 손이 아프다고 뭐 그런 적도 있었을 정도로 그냥 악수를 많이 하고 다니다 보면 은근히 쉽지 않은데요. 예, 퇴행선 질환 빨리 와요. 네네. 뭐 어쩔 수 없어요. 90도 예. 인사하는 거 저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 어. 90도 인사가 정말 초짜들은 네네. 인사가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예. 처음에 지금이야 이제 넙중넙중 잘 하는데 처음에는 내 딴엔 정말 90도라고 숙였는데 사진에는 그 각도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면은 많이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제 자연스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저 같아요. 하정우 후보가 제 옆에 있으면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욕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의 심리가 욕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보고 약간 좀 불쌍해 보여요.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움받을 준비하시고 좀 미움받다가 표 받으면 되잖아요. 예, 명함 안 받는 사람, 뭐 앞에서 찢는 사람 다양한 파인딩이 사실은 부울경에서 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예. 거 충격받거나 트라우마로 가지 어. 않고 그런 분의 표를 얻으면 내가 성공한다. 아, 내가 승리할 정답.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한 분 한 분 하다 보면 진심이 통할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선거를 할 때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좀 콜라보를 해서 선거 운동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왜냐하면 부산 북갑은 전재수 우리 재수 한대요.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가 좀 많이 도와줬으면. 그렇죠. 네. 같이 좀 도와주고 조직이 좀 예, 붙어주면 하면 너무 좋은데 전재수 이제 부산시장이기 때문에 북감 말고 다른 데 많이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어려운 지역 특히나 가야죠. 국민의힘 의원들 지역구 가서 마음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전재수 시장 후보가 매우 바쁠 겁니다. 네, 조경태 후보, 조경태 의원 지역구 가서 좀 이렇게 휩쓸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고. 아, 조경태 의원님. 네, 아무래도 그렇죠. 거기- 다시 봤어요. 네, 아주 기계를 보여주셨는데, 조경태 의원님 지역구부터 시작해서 약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역이지만, 예. 그래도 좀 약한 고리들이 있습니다. 부산 예. 안에도. 그런 지역들을 좀 강하게 잘 쓸고 다니면서 좀 많이 큰 차이로 이길 수 있도록 좀 견인을 하면 부산 좋습니다. 전체 판세를 예. 이제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싶어요. 조경태 의원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제 부산 박형준 후보 선거 개소식에 참여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막 히틀러처럼 얘기한 그 다음에 조경태 후보가 나와서 이 내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연호하지 말라고 장동혁 대표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저희가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장동혁 대표 오늘은 영남 방문을 하는군요. 그럼 근데 TK 방문을 했고요. 오늘 예. 추경호 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개소식만 다닌다고 별도의 일정은 없고 장동혁 대표가 이런 개소식만 가는데 뭐 어제 박형준 후보 개소식에 가서도 막 뭐 감격을 하면서 혼자서 막 뭐 국민의힘의 새로운 출발 때 막 세우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는데 예. 오늘도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면서 또 고양된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어디 가서 오라고 안 하는데 그나마 오라는 데가 부산시장 후보 개소식이랑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이라서 거기 가서 좀 고양된 상태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근데 있는 서울하고 분위기가 진짜 다르긴 다르네요. 오라고는 하네요, 그러면. 그 개소식에 오시는 분들은 원래 개소식이라 그러면 사무실이기 때문에 공간이 한정돼 있어요. 예. 거기에 정말 적절로 오시는 분들은 주로 후보의 지인들. 지역 주민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온다고 해서 크게 그 내부에서 뭔가 면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표 행위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현장을 가는 세. 예를 들어서 뭔가 시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정말 거기는 소상공인 만나거나 이럴 때 장동혁 대표가 뒤에 쓰거나 옆에 섰을 때 그게 득표로 연결되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비호감도가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현장의 지역 주민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보통 개소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장 행보해야죠. 그럴 때 대표 데려가야죠. 모시고 가야죠. 그게 다 세몰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이라고 하는 거고 개소식 온다 그러는데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할게요. 못 하잖아요. 그래도 공천 받고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냥 예의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리고 한 번 방문한 곳은 다시 오라고 하기 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찍고 끝낸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거 얘기 좀 해볼게요.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